안녕하세요. 이승주 변호사입니다. 자, 이번에는 소유권과 근저당권에 의한 각 가등기 맞소 청구권의 행사의 차이와 기판력.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제2부동산 분쟁의 쟁점 2판 325쪽에 나오고요. 자, 그림을 보시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소의 1이 있었고 소의 1의 처인 배우자죠. 소의 2가 있었습니다. 소의 1과 소의 2는 부부라는 거죠. 자, 그런데 재판상 이혼을 합니다. 둘이서. 소의 1이 소의 1, 자신의 배우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소의 2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피고회사 대표 소의 1이 갖고 있다가 피고회사와 소의 2의 거래를 성사시킵니다. 매매 예약에 의한 소의 이 부동산을 가등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고회사의 대표 소의 1이 자신의 소의 2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갖고 있는 걸 기화로 매매 예약 가등기를 해서 피고회사로 소의 2의 부동산을 가등기해 둔 겁니다. 자, 이제 이게 재판을 이혼하다 보니까 재산 싸움도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소의 2가 소유권에 있어 가등기는 무효라는 거죠. 무효니까 원래 부동산 내 거니까 소유권에 의한 거다 이러면서 첫 번째 소송이 소유권에 의한 가등기 말소 청구를 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소의 2의 청구를 기각시킵니다. 소의 2가 졌다는 거죠.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이런 것들을 피고회사 대표 소의 1에게 남편이지만 맡겨둔 거는 처분권을 위임한 거다. 뭐 여러 가지 사실관계 확인을 했겠죠. 일단 요 정도로 정리하고. 그래서 첫 번째 소의 2의 소유권에 의한 가등기 말소 청구, 피고회사에 대한 가등기 말소 청구는 기각이 됩니다. 주된 이유는 처분권을 위임했다. 이렇게 이제 법원에서 본 겁니다. 2년이 흐르고 나서 또 억울했나 봐요. 그래서 한 번 더 소송을 합니다. 소혜이가 다시 피고회사를 상대로 소유권에 의한 가등기 말소 청구를 하는데 이때는 청구 원인을 하나 더 주장합니다. 뭐가 있었냐? 쌍방대리의 허락이 없었다. 사전 허락이 없었다. 이 쌍방대리의 사전 허락이 없다면은 무효가 되거든요. 매매 예약이 무효가 되니까 가등기가 말소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요거는 받아들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의 2가 집니다. 왜? 기판력 때문에. 한번 소송에서 졌으면 안 됩니다. 뭐 소송물이 동일하고 어쨌든 뭐 당사자 동일하고 이런 요건들 충족하면 똑같은 소송을 못 한다는 거죠. 첫 번째 소송할 때 쌍방대리 사전 허락이 없었다 이런 주장을 했으면 이겼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소의 2가 소유권자인 건 맞는 거죠. 기판력 때문에 진 거지 소의 2는 소유권자로 확인이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쌍방대리 사전 허락이 없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피고회사의 대표인 소의 1은 피고회사를 대리한 거고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소의 2도 대리한 거죠. 한 사람이 쌍방대리를 한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사전 허락이 당사자의 허락이 없으면 무효가 됩니다. 이 법리에 따라서 무효가 되는 건 맞는데 첫 번째 소송에서 졌기 때문에 기판력에 따라 소의 2의 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자, 이런 판결이 떨어진 거죠. 자, 그런데 소의 1, 피고회사, 소의 2가 이렇게 분쟁을 여러 건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 보수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아래 보시면 소의 2가 조카한테 돈을 빌렸던 것 같아요. 변호사 보수를. 그러면서 이제 차후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가등기 다음에 아마 이제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을 텐데 원고 입장에서는 소의 2가 소유권자는 맞는데 기판력 때문에 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고는 근저당권자로서 그 근저당권의 물권적 효력으로서 가등기를 말소시킬 실익이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가등기가 유효한 거다 이렇게 돼버리면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자신의 그 근저당권은 의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원가 입장에서는 근저당권에 의해서 가등기를 말소할 실익이 있습니다.
자, 이래서 근저당권에 의해서 가등기 말소 청구, 저 세 번째 소송을 저렇게 합니다.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근저당권에 의한 가등기 말소 청구가 승소합니다. 자, 이런 결론인데, 원고가 지금 그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게 아니라 소유권을 넘겨받았으면 어떨까요? 자, 이 경우에도 원고가 소유권에 의한 방해배제로서 가등기 말소 청구를 하게 되면 똑같이 승소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상당한 이제 실무에서는 아이디어가 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이제 승소를 할까요? 어쨌든 그 첫 번째 소의 이가 두 번의 소송을 하는데 저 두 가지 소송 다 소유권을 뭐 확정하는 그런 소송은 아니라는 거예요. 소유권에 의한 방해배제 청구권이 소송물이기 때문에 방해배제 청구권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만 확정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무효라고 판단, 매매 예약이 무효면은 소유권자가 소의 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판료 때문에 기각시킬 수밖에 없던 거고 소유권이 첫 번째 소송은 어떻게 보면 소유권을 확정하는 거였으면 첫 번째 소송에서 졌더라도 두 번째 소송에서는 이겼어야겠죠. 소유권이 이제 넘어가는 게 잘못된 거니까 결국은 이게 소유권을 확정하는 소송을 소의 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방해 배제 청구권이라는 거죠. 원고가 한 것. 그러면 근저당권 설정받은 원고가 한 것도 물권, 그러니까 근저당권이라는 물권에 의한 이것도 방해 배제 청구권입니다. 방해 배제 청구권이에요. 그래서 원고가 소유자로 이제 그 소유권을 소의 이로부터 넘겨받고 그때 소송을 하더라도 일단 기판력은 일단 당사자가 다르면 또 기판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소의 이가 패소한 걸 그대로 또 승계하는 것도 아니에요. 소의 이는 또 소유권자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왜냐하면은 쌍방대리 사전 허락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새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가등기 말소 청구를 하게 되면 승소를 한다는 거죠. 저 원고가 소유권을 넘겨받아도 피고 회사한테 소송을 하면 가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하면 승소를 한다. 자 이런 내용들도 제 책의 그 판례에 나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